안녕하세요. 행정사. 자, 오늘도 고려 초기 그리고 중기까지의 얘기를 학술 논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얘기할 거는 그냥 단순히 논문을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행정학과 연관되는 다른 학문을 이제 좀 가지고 와서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 우리 맨 마지막 영상에 말씀드릴 비교요.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고려에 대한 내용을 부각하는 그런 방법들을 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학 여기 지금 우리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한 13명 정도 되시는데 이 행정학 논문이요. 여러분이 전공만 이 소속이 행정학인 거죠. 행정학 또는 정책학인 거죠. 논문의 주제는 정책학, 행정학과 연관된 다른 것과 이렇게 좀 섞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솔직히 행정과 정부가 연결이 안 된 분야가 없어요, 별로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부와 연결이 안 되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상천외한 곳까지 전부 다 지원이 다 되고요.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정법률과 연결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여러분처럼 논문을 쓰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소속은 행정학과지만 소속은 내가 정책학 이거지만 내 논문의 주제는 이것과 연결되는 다른 주제를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. 그리고 오히려 그게 여러분 쓰기가 편하실 거예요.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원래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원래 행정학하고 사회복지학은 이게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거의 교집합이 많아요. 그래서 사회복지 주제로 가지고 행정학 논문 쓰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요. 정치학을 또 연결시키는 분들 너무 많고요. 법학을 연결하는 분들도 개중에 계세요. 자, 뭐 예를 들어 노동 문제. 우리가 이제 노동 문제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. 우리 그 교수님들조차도 노동 문제라 그러면 벌써 그 머리가 아프다는 표정을 머리가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시거든요. 근데 노동은 여러 가지의 뭐 분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관련된 법을 무조건 좀 어느 정도 언급이 돼야만 설명이 돼요, 논문에서. 그러다 보면 행정학과 법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먼저 고려 지방제도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981년부터 1031년까지의 지방통치제도의 개혁, 고려의 성종과 현종 이 두 시기 때 거의 유일하게 지방통치제도를 개혁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경기도, 충청남도 할 때 도는 이 논문의 저자께서 얘기하신 건데 일반 지방행정구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도가 특별행정구역이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도라고 이 저자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논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상식을 좀 벗어나서 읽을 필요가 있는 논문이에요. 우리가 경기도, 충청남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논문을 보면 논문이 안 읽혀요. 논문이 잘 안 읽어져요.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논문을 쓸 테니까 이 저자의 좀 논점에 좀 맞춰서 읽어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? 도 단위로 순찰. 자, 이게 그냥 어떤 관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순찰하는 구역. 그 다음에 권한 조정.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너무 한 사람을 오랜 지역에 정착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조정하면서 사람도 그것을 계기로 바꿔버리는 거죠. 자, 그냥 군정장관. 자,
우리가 이 고려 때는 아무래도 북쪽의 그 사람들, 북쪽의 이제 다른 민족들과 전투를 이제 치러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정장관 성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, 역시나 이 도라는 개념을 현재 대한민국의 도라는 개념하고 이거를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글을 읽어달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기존 연구에 의문을 제기해서 또는 독자들의 그 일반적인 상식에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논증을 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논문 고려지방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서론을 보시다가 저자가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논문이요. 저자가 봤을 때, 저자가 글을 쓸 때 이제 먼저 가정을 하는 거죠.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구역상 도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이거를 전제하고 내 글을 읽어달라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렇게 될 경우는 일단 저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입장을 완전히 좀 수긍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시면 글이 잘 읽혀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다른데?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데? 틀린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논문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론의 그 문제 제기하고 국문 요약에 나와 있는 그 요약을 딱 보신 다음에 이게 좀 흥미가 좀 있다,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, 이제 그걸 좀 판단을 하셔서 논문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지금 논문 같은 경우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 표에 또 한자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굉장히 처음에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자,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식 부분, 맨 앞부분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한 번쯤 뒤에 논문 내용을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